21쪽 맞죠? 자,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절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익숙할 때 익숙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익숙해질 거냐라는 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영어책에서 볼 때 맨 처음에 그 문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지? 거기서 조진 거야, 한마디로. 거기서 베린 거야, 베린 거. 이유는 문형이라는 틀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오형식, 물론 맞는 얘기예요. 오형식 맞는 얘기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영어책을 본다면은 오형식이 아니라 동사 얘기다라는 것을 잡으시면 돼요. 동사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1, 2, 3, 4, 5형식을 아는 것은 좋지만 그럼 안다면은 지금 그 자기가 보고 있는 문장에 적용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적용의 근거가 뭐죠? 적용의 근거는 동사였다. 거기서 힘을 길러야 된다. 내공은 거기서 나옵니다. 동사다. 여기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동사 쪽에서 외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시험용 단어는 거의 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줬던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정리를 해놓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동사가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그 분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무조건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그 자료가 머릿속에 없으면 일단 시험은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시험에서 묻는 거는 개예요, 개. 즉, 문형이라는 개념은 해석을 위한 참고 자료로 보는 건 괜찮지만은 그 문형을 끌고 가는 것은 뭐냐면은 동사야, 동사. 이 동사는 이렇게 사용한다.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거기에. 단어를 외울 때 우리가 열심히 외우는 것은 좋지만 항상 공부를 할 때 염두에 두라 그랬죠? 단어 외우는 것은 절대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생각해라. 단어 외운 거는 영어 공부한 게 아니야. 그건 기본이야, 기본. 어차피 남의 나라 말이고, 우리말도 그렇잖아, 우리말도. 단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단어에 또 하나 붙어 있다 그랬지. 이거 몰라서 그래, 이거. 단어에 붙어 있는 게, 사전을 찾으시면 모든 단어에 품사가 붙어 있걸랑, 그제? 품사에 익숙해지시라고, 제발. 품사에 익숙해지셔야 돼. 왜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란 동사 이게 익숙해지셔야 되냐면은 그 품사가 나타내는 게 이 단어, 봐봐, 단어지, 그지? 이 단어의 문장 내 역할이거든? 이 단어는 문장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영어에서 역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치라는 말이에요, 위치. 즉, 이 단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품사를 가지고 이런 품사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그 품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이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 약속이라고, 이게. 그래서 문장이 이런 자리에 들어갑니다라는 것까지가 단어의 품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이라는 게 있죠. 단어가 적당한 어떤 어순에 따라, 즉 약속에 따라 배열이 되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게 문장이걸랑,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문장이라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뭐죠? 독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지? 잘 봐. 그 연결 고리를 잡으셔야 돼. 안 그러면 영어는 해도 어차피 똑같아. 뭐 괜찮아요. 시험은 뭐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한 오랫동안 보셔도 되니까. 보다 보면은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독해는 여기서 나오는, 즉, 내용 파악이죠, 내용. 그 단어가 모여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게 문장이라고, 독해라고, 이게. 자, 그럼 문장에 관한 기본 요소가 있었죠. 문장을 구성하는 게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품사랑 따로 논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문장이란 것이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적당히 뭐 예를 보충하든지 아니면 예의 대상이 되든지, 그지? 예의 대상이 되든지, 크게는 이 두 가지예요. 자,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외우는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동사와 타동사. 여기서 나오시는 거야. 즉,
동사 자체로 주어에 관한 설명을 끝내버리면은 자동사고, 동사에서 어떤 그 동작의 대상을 끌고 뒤에다 붙여버리면 타동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변형이 특이하게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삐져나온 게 예에 대한 설명을 안 붙여도 되는데 문맥 전달상 한 번 더 예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걸로 해서 우리는 오용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용의 출발이 어딘지 알겠죠?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냥 딱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쓰다 보니까가 뭐냐면 바로 얘라고 해요. 즉 스피커나 라이터가, 우리는 제시문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니까 스피커나 라이터가 이 동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처음 발생하는 문제점이 등장하는 거지. 내가 단어를 외우는데 너무 딱딱하게 외워버린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뜻만 외운 거야. 뜻만. 동사라는 것은 아는데, 그지? 뜻만 외운 거야. 뜻만. 즉 그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쉽다고 생각되는 단어일수록 뭐야? 뜻이 20개, 30개씩 막 나온다고, 그때는. 그런데 자기는 뜻을 하나만 딸랑 기억한 거야. 뜻만 기억한 거야. 뜻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죠? 글을 읽는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 어디서 나와? 스피커고 라이터란 말이야, 그지? 말하는 사람, 스피커, 라이터가 도대체 이 의미를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즉 철저히 뭐야? 스피커로 합시다. 스피커가 사용한 스피커의 의도에 따라서 뒤가 나오는 거야. 뒤가. 잘 생각하셔. 그 자세로 제시문을 보셔야 돼. 여러 다른 단어와의 조합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는 몰라. 정확히는 몰라. 그러나 그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뭘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형으로 나누는 거지. 그 영어책을 잘 보시라고. 영어책 처음 부분은 철저하게 파헤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이건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 그건 쟤네들은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어가 영어가 시작한다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자, 그냥 듣다 외워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여러 번 계속 봐서 그거 알 거예요.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스피커의 뜻에 따라서 뒤가 적당히 나온다고. 그리고 이 문형이라는 것이 우리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문형이 아니라 이 동사가 되겠다. 동사. 무슨 말이냐? 영어책을 보시라고. 영어로 된 영어책을 보시라고. 거기는 뭐 패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패턴의 근거는 뭐냐면은 이런 동사들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이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워낙 익숙한 용어 있지. 지각동사. 지각동사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세 단어가 있지. 그죠? see, hear, feel 이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은 지각동사라고 용어는 쓰지만은 이런 단어들은 뒤에 예를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까지 구성할 수 있다야. 이런 식으로도 쓴다. 이게 정의야, 정의. 공부하는데 뭔가 조금 빵꾸난 게 알겠죠? 너무 딱딱하게 외운 거야. C라는 단어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I saw her. 나 걔 봤어. 끝. 그걸로 끝이야. 그럼 이걸로 여기까지만 끝나면 돼. 얘가 그냥 I saw her까지 가면 끝났어. 여기까지. 그런데 스피커가 I saw her 해놓고 걔가 뭐 하는 거 봤어. 이것도 말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I saw her dance라고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영어가 돼. 그냥 드립다 지각동사 외우는데 야 C라고 봤는데 여기까지 딱 나오고 끝났어. 맞춤표 있어. 어떡할 거야 그럼? 얘는 뒤에다가 I saw her 다음에 뭐 동작을 원형 동사를 쓰지 않았으니까 틀린 문장이네. 아니라니까. 스피커는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걸 우리는 제시문을 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시면 영어가 돼.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만. 뒤에 댄스가 나오면 좋고. 그건 스피커가 말을 덧붙인 거고. 그런 자세로 영어 제시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기까지다가 영어 수업의 끝이에요. 사실은 문법이나 구문 쪽에서는 이쪽이 끝이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전체를 우리는 이제 한국식으로 가는 거죠. 영어를 좀 더 이제 쓰는 기본 틀에 맞추기 위해서
P를 붙이는 패턴. 즉 동사의 뜻에 따라서 적당히 의미에 따라서 스피커의 의도에 따라서 뒤에 적당히 문형대로 나열을 하더라. 이게 우리말로 넘어온 거죠. 우리 영어에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는 거고 그 전제 조건이 영어가 문장은 이렇게 쓴다고 돼 있지. 그지? 약속이지. 어순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주어 일동사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일주어 일동사가 문장 보는 기본 눈이라고요. 이 자세로 모든 문장을 짧은 문장, 긴 문장을 보지 않으면은 모든 시험은 일단은 고득점이 아니라 중간 정도 점수는 나와. 단어를 죽어라고 외우시면. 그러나 우리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 그죠? 만점은 생각을 잘 안 하겠지만은 뭐 한 70점만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기에 대한 별것 아닌 것 같은 저 알고 있는 내용이 내가 보는 문장 하나하나에 적용이 될 때 단어까지 들어가면은 한 90점이 나오고요. 독해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결국은 얘가 안 보이니까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그렇다고. 이게 핵심이야. 단어까지 들어가시면 90점 정도, 단어가 조금 부족하면은 80점 정도. 그 정도면은 일단 기본 합격선은 나온다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맨 앞장에서는 이런 동사들은 이렇게 사용합니다라는 그 자체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4, 엑사이즈 3.4 가죠. 21쪽, 사형식, 말로는 사형식이에요.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그 까먹은 것이 아니라 뭐니 익숙해졌다는 얘기야. 그 정도 자세까지 가시면 여러분들의 영어가 시작이 돼요. 두리뭉실한 설명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죽으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문형이 아니라 동사, 이 동사는 이렇게 쓰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단어라고 전부 다 동사가. 어려운 동사는 아니야. 어려운 동사는 전부 다 쓰는 게 정해져 있어, 아예. 쉬운 단어일수록 저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예를 들어서 make가 만들다라고 하시면은 만들다라는 생각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니까. 얘가 스피커가 그지 make가 향하다, 가다란 뜻으로 사용을 해버리면은 아주 수십 년 된 예문이잖아, 그지? She will make toward toward the building. 만들다가 아니라니까. 그 여자는 make toward 저 빌딩으로 갈 거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된다고. 일이 된다고. 우리 말로는 가다란 뜻이에요. 그때는 향하다 쪽에. He will be a good husband.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남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make는 되다란 뜻이라고. Understand? 얼마나 딱딱해 보는지 기억하죠? make가 만들다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꾸 사전을 뒤지시고 입으로 손으로 계속 훈련을 하시면 익숙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그때까지만 참으시라고. 그럼 영어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항상.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I will make 페퍼박스, 종이 박스를 만들어 보겠다. 3이 되는 거고, 우리 저기 용어에서는, 그죠? I will make you a 페퍼박스라고 하시면은 4가 되는 거지. 너에게 종이 상자 만들어 줄게. 그죠? 다음에 I will make you study.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한 동사 가지고 뒤가 다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단어는 그래서 이쪽에서 뭐야?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 플렉스블하게. 오씨,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그 뜻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돼. 편하게 고정시키시면 안 돼, 단어는. 그러나 얘는 기본적으로 역할은 정해져 있다고요. 역할은 정해져 있다고. 단 여기서 처음부터 변해서 그렇지, 그지? 여기서 변해서 그렇지? 스쿨이 그냥 명사로 떨어지면은 학교로 들어가지만은 스쿨이 동사 자리로 가버리면은 동사 자리에 가버리면은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야. 그 위치.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니까 위치를 보려니까 얘는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 있어야 되고 두 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영어는 시작돼. 딱딱하게 그냥 외우는 거는 이런 맨 앞에 이제 지금 이 1장에서 이 동사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 그쪽이라고 주로. 그게 문형이야 문형 시험이.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시험을 들어가시는 거야. 이 동사는 내용이잖아, 그지? 내용 전달에 따라서 얘를 보충하는 말이 와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보충하러 오는 게 우리는 보호라고 딱딱
기억을 하고 있다고. 얘를 보충하는 다 말이 와야 되는 거 아니. 그럴 때 이 자리에서 약속이 뭐니? 약속이네, 약속. 그게 뭐야? 보충하는 말은 명사나 형용사다. 이게 약속이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오케이. 그죠? 그 이 자리에 부사음 땡. 이렇게 되는 게 시험 처음 시작이라고, 처음 시작. 근데 그걸 어떻게 배웠냐? 보는 명사하고 형용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부사 들어가면 틀린다.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내가 배운 단어가 이게 각각의 어떤 역할을 나타내는 기본 품사가 변할 수도 있지만 고정이 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가시면서 거기다 예를 적용해서 보시면은 이게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어에 관한 시험에 들어가신다고요. 그래서 1, 2, 3, 4, 5 형식 쪽에서는 단어 자체, 동사 자체를 많이 이렇게 동사를 쓴다,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쪽에 고민을 하시고 많이 외우셔야 돼. 할 수 없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라리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예를 죽으라고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영어에 도움이 돼. 탄탄해져. 보는 문장, 대하는 자세가 바꾸셔야 돼. 쟤네들은 저렇게 써.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그죠? 그럼 여기 갑시다. 사형식에서. 사형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이런 거죠. 동사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우리 용어로는 사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수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쪽은 사형식이 아니라 수요 동사로 끝나요. 쟤네들을 표현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ask란 단어를 봤을 때 지금 얘는 고르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는 거라고요.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제시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말 되잖아. 제시카에게 질문을 했다니까 우리가 딸랑 단어 외우고 있으면 틀을 외우고 있다고. 누구누구에게. 그러나 사실은 뭘 썼습니까? ask, 묻다란 뜻의 단어가 나오시면은 이걸 썼죠. 무슨 말인지 기억나니? 주어 동사는 문장 보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뭐뭐을이라는 단어로 ask가 쓸 수가 있는데, 그지? ask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적절한 동사에 따라서 적절한 전치사가 여기 등장하는 거죠. 중학교 1학년에 나와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야. 적절한 전치사가 나오더라. 그런데 그때 to를 쓸래, for를 쓸래, of를 쓸래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니? 그치? 그래서 ask는 주로 묻다는 뭐야? of를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inquire, request 다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까지만 보시면 돼. 그게 시험이야. 출제자가 request 뭐 이런 거 납두고 그지? inquire 이런 단어 쓰고 of 쓸래 말래 그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익숙한 단어가 시험이에요, 항상. confess란 단어를 보시면 그냥 고백하다라는 뜻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괴롭다고요. 그럼 다음 단어의 공통점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돼. 귀찮더라도 외우셔야 돼. confess, explain, announce 같은 단어가 대표 단어라고. confess, explain, announce가 대표 단어예요. 시험용 단어는 그 세 가지 정도예요, 거의. 그런 단어의 공통점은 예, 우리말을 생각해봐. 그게 영어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confess 고백하다. 야, 나는 너에게 나의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과거를 고백할게. 말 되지, 그지?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고백해줄게. 고백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해주다. 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사형식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명사 두 개를 떨렁 쓰는 거지, 명사 두 개.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지. 그죠? 동사의 성격이잖아. 그래서 confess란 단어가 뭐예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 앞에는 그냥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쓴다? to를 써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to를 쓴다. 걔네들이 to의 자세예요. 봐봐. 만약에 그냥 이게 앞에 이제 괄호 쪽에, 이 브래킷 쪽에 앞에 게 없을 때 뒤에 것만 보시면은, 간단하게 그냥 confess, 고백하다. 자, 이게 우리 영어 보는 습관이라고. 제시카 고백했다. 간단하잖아요. 그지? 제시카 고백했다. 부모님 자기 실수. 이러니까 우리말로 뭘로 구성하니? 엄마 아빠한테 자기 잘못을 얘기했다. 이렇게 된다고. 그죠? 땡.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사 자체의 쓰임을 우리가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confess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 앞에 얘를 쓰셔야 돼요. 그죠? 용어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형식으로 해석되는 사명동사라 그러니까 이제 동작 다음에 대상, 그걸로 끝이라고. 즉, 제시카는 자기 잘못을, 실수를 고백했다. 끝.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필요 없다고요. 안 써도. 근데 문맥상, 그지? 전달한 내용상, 엄마, 아빠한테.
저기 남친에게 이런 식의 누구누구에게라는 부분을 to를 써서 뒤에다 덧붙인 겁니다. confess는 그렇게 사용이 돼요. 외울 수밖에 없음. 혼자 외우면 안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confess 그럼 이건 이거였지, 이건 이거였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envy라는 단어는 생략이 가능한 envy도 사형식입니다. envy는 사형 우리말로 가자고. envy도 누구누구의 우리말로 어색해요. 누구누구에게 못못을 부러워하다. 우리말로 누구누구의 못못을 부러워하다야. 부러워하다. 그런데 envy라는 단어는 이제 그렇게 쓰려면은 for 이렇게 쓰는 거죠. from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요 문제만 집중하자고요. 다만 for를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기 잘생긴 것이 부럽다 이런 뜻인데 for를 씁니다. for를 생략 가능한 for를 쓰는 envy. 그리고 여기 기억나니? 이 바꿀 수 없는 단어가 있다고 시험용에서는 사형으로 쓰지만은 봐봐. 그러니까 동사야. 어떤 동사에 따라서는 두 단어를 전사를 하나 끼면서 바꿔 쓸 수가 있고 어떤 동사는 아예 바꾸지 않는 동사가 있다고. 대표가 cost에 cost. C-O-S-T. cost는 바꾸면 틀려요. 근데 문제는 바꾸면 우리말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고 cost나 envy, forgive 같은 단어는 아예 바꾸질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를 안 쓰고 말지. 명사 두 개 중에 하나를 안 쓰고 말지. 그러나 쓸 때는 명사 두 개를 나란히 쓰지 위치를 바꾸면서 전사 집어넣고 그런 짓을 하지 않은 단어들.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런데 시험용 단어는 정해져 있다는 거. cost가 대표 단어고요. 아마 모든 영어 시험에서 cost는 대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envy 정도까지 forgive 세 단어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돼. 괜찮고 save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영어 애들도 안 써 그런 거. 4번 단어의 play 같은 단어는 사용돼요. 처음 들었죠? play는 사용이 돼요. 날 쏘겠다. play me a trick. 쓴다니까. 확인하고 싶으시면 사전을 보시라고. 사전 보시면은 플레이 뒤에 목 플러스 목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렇게 해서 놀리다라는 뜻으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표현도 정해져 있어. play me a trick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문제는 요건 이제 다른 영어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보긴 해요. 요 단어는 play는 바꿀 수가 있어. 그냥 들어. 이거는 그러려니 하고 계속 반복할 테니까. play는 바꿀 수가 있어. 바꾸는데 전사가 다른 전사가 아니라 on을 써. 그건 정해져 있어. Play a trick on me. 아마 다른 영어 시험에서 출제됐을 거예요. 이게 사형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찾다가 아니라 걔네들이 쓰는 말을 본 거라고. play란 단어를 쭉 한 15, 6가지 한 20가지로 쭉 동사 뒤에 쓰임을 보니까 이거 play me a trick 이런 식으로 속였다라고 사형으로 딱 썼다가 play a trick on me라고 딱 그 표현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on을 쓰는 거네 이렇게 된 거지. 공통점이 있죠. 요렇게 썼다가 바꾸는데 다른 전사를 쓰거든? 시험 내기 좋지. 이런 식이야. 그 정해진 전사에 시험 내는 거는. 그래서 play trick on me가 되는 거야. on me. mean이란 단어를 mean이란 단어를 의미라고 알든 아니면 의도하다, 뜻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이거 진짜 바보라니까. 단어에 뭐라 그랬냐? mean이란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잖아. 그지? 그런데 단어의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mean이란 단어의 위치가. 걔를 봐봐. 제발 얘 좀 생각을 하시라니까 얘. mean 어딨냐고 mean. 동사 자리 아니잖아. 그지? 주어 동사 썼지. 그지? 그 다음에 들어갔지. 단어는 약속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잖아. 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는 일단 뭔가 명사를 끼우고 갈 거야. 그지? 관사를 명사에 붙잖아. 이거 약속이잖아. 그러면은 mean의 위치가 어디야? 무슨 자리냐 이거? 형용사 자리다. 형용사 자리. 그지? 그럼 뭐야? 의도하다. 의미도 아니라니까? meaning이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의미란 뜻으로는. meaning으로. 그지? 그러니까 mean이니까 이거 동사로 보시면 바보라니까?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사전에 mean 찾아서 형용사 보시면 뜻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것도 전혀 다른 뜻으로 아마 중간의, 평균의라는 뜻이 있다고 이게. 평균적인 이런 식의. 그래서 수학에서 평균에서 M으로 쓰는 걸 아마 기억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그게 있어요. 그런데 mean이란 치사하다는 뜻도 있다고. 야비한, 비열한 이런 거.
그래서 이 mean 트릭이니까 치사한 속임수를 썼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죠? 역할에 따라서 뭐야? 아니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다는 자세로 사전을 활용하시라고. 처음엔 그 짓을 하셔야 된다고. 일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셔야 돼. 계속 문형이 아니라 동사 중심으로 계속 이 동사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쓴다 그렇게. 그게 익숙하셔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독해가 빨라져. 그 다음부터 동사를 딱 보는 순간 그 다음에 뭐니?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또는 무엇을 어떻게 이 오형 우리 한국식으로 그지 어떻게 이게 딱딱 떠오르는 거야. 이 동사는 이렇게도 쓰더라. 이 동사는 이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뒤에 구성 단어가 이제 품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지 명사지 형용사지를 보고 이거 사형으로 갈지 오형으로 갈지 해석을 어떻게 할지 그게 나오시는 거야. 문법도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고. 일장은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플레이도 사형으로 되는 거 알겠죠? 플레이도 그러면은 사용 맞는 문장이잖아, 그지? 플레이 미 쇼핑은 뭐니? 쇼핑 곡 하나 연주해주라 이런 식이야, 그지? 맞죠? 이때 플레이는 놀다가 아니죠. 놀다라고 기억하시면 괴롭다고 연주하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나에게 쇼핑곡을 연주해주라라고 할 건지 나를 위해서인지 그건 뭐야? 플레이는 for를 쓴대. 끝. 뭐 지네들이 for를 쓴다는데 뭐라 그래? 외우셔야지. 외운 만큼 일장 시험은. 그런데 이게 전체 영어를 보는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꾸준히 보셔야 돼요. 안 보면 괴로워요. 여러분 머리에 한계가 아니라 그만큼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틀으시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동사 하나하나에 대한 이 단어는 이렇게 쓰는 거다. 특히 쉬운 단어. 시험은 전부 쉬운 단어거든.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항상. 그래서 그게 익숙하고 문장에서 보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사를 딱 보는 순간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어디에 뒤에 뭐가 쭉 저 뒤에서 어떻게 펼쳐지기가 보인다고. 그게 독해 시작이야. 문법만 하시면 안 돼요. 각 문장 하나하나는 독해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그래도 그지? 한 4시간씩 공부하는 보람이 있잖아. 문법 독해 따로 가시면 바보라니까 여기 있잖아. 문법 독해 따로. 멍청한 생각이야. 문법은 여기까지 적용되셔야 돼. 내용 봤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셔야 되잖아. 그럼 보자고. 5형. 이제 우리 5형으로 얘기하는 거. 그 다음 거. 고민할 거 없죠? 기억나냐? 일부 동사들. 쉽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뒤에 대상을 써놓고 대상 써놓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하거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넘어간다고. 격려하다, 장려하다, 뭐 그 정도 인커리지 정도 하시면 되죠. 용기를 주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쟤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격려했다. 뭐 그렇게도 써도 그만이야, 그지? 쓰는 건 거기까지 쓰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문법 시험용으로 갔을 때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기본이에요. 인커리지라는 단어는 뒤에 어떻게? 동사가 왔을 때. 그 동사를 어떻게 쓸 거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이걸로 끝난다니까. 문장은 동사가 몇 개? 하나. 그럼 일주일 동사에서 이미 나왔지, 그지? 그럼 뒤에 나오는 이 동사는 여기에 동작이 나와야 돼. 동작이 들어가야 돼. 그때 뭘 써? 기본은 to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하도록 격려했다. 이 정도 적당히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잖아. 또 계속 일주일 동사지. 동사 앞에 주체 있지. 그 생각으로 문장을 보셔야 돼. 격려한 사람은 잭. 글을 쓰는 사람 누구? 나. 이런 식이에요. 항상 고정돼 있다. 동작이 나오시면은 to가 붙든 ing가 붙든 상관없이 앞에 명사 있으면 걔가 주체야. 항상. 그게 어순이야. 어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걸 우리말로 잭은 나에게 시를 쓰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말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험용에서는. 그래 주어 동작과 주체 개념으로 보니까 단어를 봤을 때 바로 동사라고 떠오르면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잭은 격려했다. 내가 글을 쓰도록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글은 빨라. 그렇게 봐야 쭉 해석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내려오는 이런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한 해석을 해버렸으니까 독해는 맨날 시간이 딸려요라는 소리라고. 그러면은 글을 쓰는 방식대로 봐야 되잖아. 이거 여기에 계속 익숙하십시오. 주어 동사를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잭은 격려했다.
me 보고 동사 보고 to write를 보는 게 아니라 동작을 보고 내가 글을 쓴다. 그럼 동사는 뒤에 전달하는 게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쓰니까 뭘 써? 여기 나오잖아. 시를 쓰도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독해의 기본 방법은 쓰는 방식이 익숙하시면 이렇게 끊긴다고 자꾸. 그리고 me to write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뭘 쓸까 여기까지 생각이 나시는 거야. 왜? write는 대상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지? 자, 시에 관한 얘기든지 잭이 나에게 뭐뭐를 하게 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에 잭이 observe 주어 동사 들어갔죠. observe는 뭐니?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이거든. 일단 observe는 단어는 열심히 외우셔. observe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관찰하다가 있고 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뭐? 지키다라는 뜻도 있거든. 이거는 오이 실력이 할 수 없음, 그지? 자, 그러나 내용상 지키다란 뜻, 보다란 뜻으로 해석이 돼버리면 걔가 뭐야? 보다, 듣다, 느끼다에 해당하는 의미의 단어들은 뭘 쓴다?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가 정답이죠. 기억나니? 지각동사,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observe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사실은. 보다란 뜻이니까. do wants duty 책임을 다하다, 의무를 다하다 뭐 이 정도. 자기 일을 다 하는 걸 지켜보았다 뭐 이 정도 뜻이 되겠죠? 적당히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번 C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보이니까 C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끝. 헤이 많은 것들이죠. 그럼 그 다음에 동사 원 recycle 재활용하다 뭐 이 정도 아니야, 그지? 동사 원형이냐 부정사냐 그냥 이거 찍으시면 바보 된다니까. 왜? 내용 있잖아. 해석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미래에 재활용하는 것을 본다. 말 돼? 바보 된다니까. 그러니까 문법도 뭐니? 적절한 의미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야. 그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많은 것들이 미래에 재활용되어지는 것. 이거는 괜찮지. 말 되냐? 그게 바로 예를 잡으셔야 돼. 예를 보셔야 주어가 요 짓을 하는지. 아까 얘기했잖아. 동사를 제대로 보시라고. 리사이클이 기본적으로 재활용하다야. 재활용하다. 그럼 잘 생각해봐. 주어는 재활용합니다. 뭐를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야. 그지? 그런데 봐봐. 이 둘 사이에서 동작과 주체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근데 이게 항상 같이 물고 가는 개념이거든. 얘가 이 짓을 하는지 이 짓을 받는지 이게 수동태 아니야. 그지? 거기까지 보셔야 돼. 그 시험이잖아. 그때 기본에서 물어보는 게 시험이라니까. 그럼 많은 것들이야. 사람이 아닌 것, 사물이 뭔가를 재활용하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to be recycled라고 하면 말이 된다. 그때는 많은 것들이 재활용되어지는 걸 볼 거야. 이름 또 말이 돼. 그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재활용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짝 뭘 봤냐면은 주어 동사, 동작과 주체, 주어 동사, 명사 동사, 명사 동사 이렇게 단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둘 사이에 능동이냐 수동 관계까지 살짝 맛을 본 거예요, 이제. 의미 전달이 안 된다고 능동으로 해석할 때는 의미 전달이 안 되니까 뭘로 가야 돼? 재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정도로 적당히 해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문맥상 보시는 겁니다. 문맥상. 재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 이렇게 가든가. 그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려운 내용까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문법이나 독해 쪽에 특히 문법 쪽의 시험에서는 그게 고난이도가 돼요. 기본적으로 딸랑 어떤 틀에 맞춰서 보면 딸랑 단순하게 외운 걸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실수를 할 수 있는 순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안 됩니다. 다음에 끊을 줄 알겠죠? 아직 구와 절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아스텍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야? 뭘 믿었을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뭘 믿었을까? 그런데 이게 무슨 장치야? 그냥 대수로 보시면 안 돼. 얘를 믿었습니다. 얘를 보는 순간 believe는 뒤에 대절이 가능하거든요. 문장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지?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되는 거고
make 동사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을 만들다. 어떻게 만드니?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지. 그지? 위치상 people은 목적어지. 목적어를 보충해야 되지. 그럼 우리말로 보호라 그러지. 연결하시는 거야. 보호라 그러지. 그지? 그럼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 있었어? 명사나 형용사 있지. 그럼 문맥상 따라가시는 거야. 보호가 명사 자료로 가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보호에서 명사가 직접 들어가는 경우는 그것도 역시 동사 뜻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 사람들 자체가 사람들이 지능이냐, 지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똑똑한으로 가셔야 되냐? 똑똑한으로 가셔야지. 명사는 기본적으로 동격이에요. 사람들, people is intelligence. 그 문장이라. 그래서 누구는 얘기를 하죠.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가 사실은 문장 관계다라는 거지. 거기서 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연결해버렸다는 거지. 사람들이 지성이다. 이건 아니죠. 지능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은 거기에 대한 설명, 똑똑한 형용사가 들어가야 의미가 전달되는. 단에 따라 다르다. 단에 따라 달라. 그래서 we elected him. 우리는 그를 뽑았다. we elected her. president. 명사라고 이거는. 그지? 그녀 이퀄 대통령. 이렇게. 맞죠? 그럴 땐 명사가 가능하다고 이게. presidency는 안 되지 그때. 왜? 대통령직이잖아 그거는. She is presidency는 말이 안 되잖아. 그녀는 대통령직 자체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에 따라서 뒤에 뭐야?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설명하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동사가 중요하다는 거. 동사 의미가 뒤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감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 쉬운 단어가 그 짓을 많이 해. 거기서 실수한다고. 항상 시험은.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걸 이제 그래도 우리 말대로 좀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게 문형이니까 문형 그래도 열심히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가 적용되시는 게 문형이에요. 항상. 그래서 패턴 정리를 22쪽에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시고 자, 문장을 쓰는 트릭. 자, 이 문장은 SVP라는 것은 문장은 고정이 돼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고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문장을 뭐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나는 문장 아무 개념 없어요. 그 고백이야, 고백. 자기 고백. 동사 뒤에 동사를 보시고 뒤에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 동사가 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동사를 많이 하시다 보면 뒤에 뭐가 나올지는 대충 예측이 된다고 항상. 특히 쉬운 단어. 그럼 봐봐. 그래서 이 1, 2, 3, 4, 5형으로 우리는 분류를 하지만 그 분류에 따라서 뭐니? 각각의 해석법이 나오잖아. 즉 기본적으로 문형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것은 뭐야? 해석을 할 수 있다야. 해석을 할 기본적인 능력이 된다야.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문형이라고. 문형.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대로 주어는 동사다, 주어는 동사이다, 주어는 목적어를, 주어는 명사를, 그지? 주어는 명사를 동사하다, 명사 하나에게 명사 둘을 동사해주다. 명사를 OC 하게 하다라든지 OC 되게 하다라든지 선택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쓰는 거야. 그 다음에 call me Jack. 날 잭으로 불러봐. 이런 식이 아니야. 그지? 그럼 me equal Jack 아니야. I'm Jack. 그 뜻이야. call이 그렇게 쓴다. call이. 쉬운 단어를 쓰고 그렇게 쓰니까 동사를 철저하게 공부하십시오. 문형에 초점을 맞추는 건 좋지만은 동사 때문에 문형이 나오신다고 생각하시고 동사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요. 내가 아는 이 단어는 뜻이 explain 설명하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바보라니까 시험 성적은 안 나온다고. 거기서는 문법적에서는 항상 explain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말 앞에 to를 안 붙이면 틀리는, 안 붙이면 틀리는 동사다.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익숙하게 계속 기본 단어를 들들들들 외우시라고. 알았냐? 그 자료가 그 동사 그래도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동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영문법 그 영어 그 책 보시면은 나름대로 계속 정리하는 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지만은 거기다 제본에서 책을 갖다 놨으니까 그 책을 참고로 보시라고. 그래서 그 동사만 쭉 보시면 돼요. 동사 이렇게 이 동사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거 배우셔야 돼. 할 수 없음. 집어넣는 만큼이라. 그럼 실전에서 팁스, 빠른 독해, 바른 독해, how to speak와 how to write의 약속인 문법에 익숙하십시오. 약속입니다. 약속. 문법은 말 그대로 딱딱한 게 아니라 약속이에요. 다음에 각 문법 사항이 문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문법 용어로 부정사, 관계대명사, 가정법 이런 게 뭔지,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보셔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다음에 3번 별표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 자꾸 별표를 하는데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3번이 뭐야? 입으로 외우셔야 돼.
입으로 외웠어요. 영어 말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남의 나라 말을 왜 눈으로 보냐? 니네들이 고어를 쓰냐? 죽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고 이거. 뭐 대표적으로 뭐 유명한 말 있잖아. 학자들의 말, 산스크리트 뭐 이런 거. 그거 쓸말 쓸 일도 없잖아. 눈으로 보자는 눈으로 해독하냐.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는 거 봤어? 눈으로 보는 거야, 그지? 영어는 그게 아니야, 그지? 입으로 하시는 거야, 계속. 주어 동사 놓고 입으로 계속 떠들어야지. 입에 익숙하시면 되기 시작해.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영어를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못하는 게 아니야.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못 읽어서 그래. explain, make, 누구나 다 읽지. 그런데 조금만 단어가 복잡해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야, 기념품 기억나? 기념품? 우리 쪽에서 뭐 맨날 필수 단어라고 누가 떠들어대는데 못 읽거든요, 그거. 이런 단어 기억나냐? 철자도 까먹었다, 야. 이건가? 철자도 까먹었다. 보면 알겠는데. sovereign, 뭐 이런 거. 중요한 말인데. sovereignty, 이런 거. 주권. 아, 뭐야. 한글밖에 모르잖아, 이거. 기념품은 souvenir, 뭐 이런 거 있죠. 철자는 나도 몰라. 무식함을 또 드러내야지. 뭐 이렇게 쓰나? 보면 알아, 근데. 발음이 souvenir, 뭐 이런 식이야. souvenir, 이렇게 해도 되고. 못 읽어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거. 소리가 나오셔야 돼요. 자기 멋대로 발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입으로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외울 때 짝으로 explain, compass, announce 이런 식의 그렇게 외우고 계셔. 이건 to 붙여야 되는구나. 입에 나와요. 입으로 외우십시오. 3번 별표. 다음에 팁 4번. 뼈대는 일정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십시오. 5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법은 5가지라고, 그지? 22쪽에 그 중간에 팁스의 4번이야. 첫 번째 팁스에. 예외적 적용은 약간 긴다라고 생각하고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인정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따져서는 틀릴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예외가, 인정된 예외는 시험에 나오거든. 대표적으로 make, have, let, see, hear, feel, watch, listen to 여기까지, 그지?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또는 ing 쓰는 거, pp도 가능한 거 자꾸 넓히셔야 돼. 동사 원형만 기억하면 조져. 다음에 팁스 빠르게 익숙해지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는 팁스에 야 밑에 박스 큰 거 있잖아. 이거 그냥 나름대로 중간에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야. 팁스 밑에 박스 큰데 그 4번 있죠. 3번 4번 이게 제일 중요해. 다 중요해 사실은. 수험생의 최대의 적이야. 잘 읽어봐. 내가 거기에 해당하면은 나는 수험생이 아니문이다라는 그 뜻이야. 그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했어. 가정법으로 따지면 습관이라고요. 공부의 적은 근처에 있는 내가 항상 끼고 다니는 핸드폰이고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있으면 친구야. 친구. 같이 시험 볼 놈이 아니면은 적이야. 적. 공부할 때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잘 되면 알아서 연락 와. 걱정하지 마. 5년만 참어.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 공부 다 했으니까 그날 뭐 텔레비전 조금 보고 자겠다. 제일 나쁜 짓이에요. 공부 다 차라리 먼저 놀고 공부하다가 쓰러져 잘 주무시라고. 그러면 너 머릿속에 남아. 공부 다 해놓고 놀면은 노는 것만 기억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과학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다음에 3.6, 엑사이 3.6, 23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유형의 문제와 맞추어 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1번. 해석도 안 되죠, 지금. 단어가 뭔가, 단어는, 얘들아, 단어는 나열되는 거거든. It gives me great pleasure to introduce you today, our first speaker, Dr. Jack Bang. 예문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은 적당히 생각하십시오. 내 이름 막 찍어놓은 거라고, 이거. It gives me. give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누구누구에게 뭐뭐 쓰린 고정된 틀이죠. 대표 단어죠. 시험은 안 나와요. 왜? 그 단계는 넘어갔거든. 나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준답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쭉 들어가시면 돼요. 나에게 대단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가? 뒤로. To introduce you today 해석되죠. 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지 말라고요. introduce가 또한 아까 explain 다시 하나 추가됐죠.
confess, 대표단은 사실 introduce야. introduce, 소개하다, 도입하다. introduce, explain, confess까지가 시험용 단어 사실은. 그 정도. announce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따지면 suggest까지 막 넘어간다고 이때. 하나, 두 개, 세 개를 외워야 그 다음 단어가 추가가 돼. 이거 같은 식으로 사용되는 동사. introduce가 사용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은 말은 되지만은 그렇게 쓰질 않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내용상 여러분들에게 you today our first speaker in Dr. Jack Bang을 소개하게 된 것은 대단한 즐거움이에요. 뭐 이 정도거든. 그죠? 대단한 기쁨이에요. 그런 뜻인데 introduce는 누구누구에게라는 말 앞에 to 써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지? 동사 뜻, 동사 사용하는 용례대로 가시는 거야. 많이 외우는 만큼. 해석되고 틀리는 게 문법이에요, 사실은. 해석되고 틀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동사의 뜻만 기억해서, 동사의 뜻만. 그 다음에 머릿속은 뭐니? 그냥 이 문형대로 지가 알아서 적당히 해석을 하니까 그래요. 굉장히 문법은 위험한 자세입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번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생긴다고 이렇게 나오고 뒤에 뭔가 연결이 됐을 때 얘는 그런 성격이지. 그럼 답이 나온다고 이거는. 외운 만큼이야. 외운 만큼. 그지? 2번은 China has supplied a significant amount of fuel and food with its long-time ally. 몰라. 문법 필요 없잖아. 그지? 그 오랜 기간 동안의 ally에게 since North Korea's economy started to decline in the early 1990s. 북한이 등장하고 중국이 등장하는 뭔가 정치적 얘기하는 것 같은데 supply란 단어 기억하냐? supply란 단어 어떻게 썼니? 공급동사로 기억하면 괴롭죠? supply 그죠? provide 대표단어로 가고 여러분들은 furnish, interest 여러 개 외웠을 거다. bestow란 단어 기억나냐? 그것도 주다 쪽의 뜻이 있는데 사용으로 쓰질 않죠. 이런 단어들은 대표적으로.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못못을 주다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 중에서 supply나 provide가 나오시면은 뭐야? A, with, B를 생각하시는 거지. 그치? A에게 B를 주다로 써먹는 단어지. 그런데 이 supply, provide 같은 단어의 특징은 뭐였냐? 얘네들은 누구누구에게 못못을 준다라고 해석을 하지만은 with를 안 쓰면 틀리는 거. 문형을 고집하시면 괴롭다는 거예요. 동사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라고 누구누구에게 못못을 주다라고 해석하는 말인데 뭐야? with 써야 되는 거. 그런데 이놈의 특이한 게 뭐야? 두 개가 바뀌면 뭘 써? to나 for를 쓰는데 대표적으로 to를 쓰지. 그죠? 야, 영국식 for 쓸래, 미국식 to 쓸래, 이거 고민하지 마. 시험은 to만 생각하시면 돼. 그냥 to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바뀌면 to를 쓴다는 거. supply B to A라고 쓴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나온다고. 그럼 내용상 supply A with B니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을 보시라고 그러면은 아니죠. 상당한 양의 연료와 푸드를 여기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괴롭죠. 바꿔야 되죠. 그죠? 내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to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단어 명사 뜻 가지고도 서로 바꾸시면은 의미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죠? A에게 B를 주다라고 A에게 B를 주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뭐니? B를 주다라고 하셔야지. B를 A에게 주다지. B를 A에게 주다.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동맹국에게 엄청난 양의 식량을 주었다. 이후 이렇게 되면 되니까 북한 경제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후. 그럼 얘가 뭐야? 독해에서는 롱타임 엘라이는 북한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연결. 거기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라고 제발. 독해 자세요. 전사를 바꿔서 쓸 줄도 아느냐. 의미상 상당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단지 supply의 with B만 외우고 있으면 괴롭다는 거지. 그죠? 조금 응용하십시오. 오픈 마인드로 가세요. 항상. 다음.
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문형에서는 동사 얘기 지금 1장에서는 문형 얘기가 아니라 동사 얘기예요. 분명히 캐치를 하고 가셔야 돼. 문형 얘기가 아니라 동사 얘기야. 이 동사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항상. 문형 얘기가 아니야, 그건. We would like a response that leaves no spaces blank. 다음에 answer to each question as completely as possible. 단어 문장을 보세요. 어떠한 빈 공간도 없는 response, 응답지, 대답지, 설문지를 받겠습니다. answer란 단어 기억나냐? answer. 입으로 배우시라고. 야, 대답 좀 해봐. answer to me가 아니라 answer me라고. answer me. to 안 쓴다고. to 안 쓴다고 이거. 각각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니라니까. 각각의 질문에 답하십시오는 answer each question이에요. answer each question. 괴롭죠. 그래서 기본 단어에 익숙해지라고. 전치사 붙이면 안 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었지, 그지? answer, contact with me 이런 거 아니죠? contact us 이런 거 기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 전치사 붙이면 안 되는 단어들을 한 20가지 나올 텐데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거 한 5가지 정도만 보셔도 괜찮아요. 시험은 그쪽입니다. 항상 할 수 없음. 그 동사는 그렇게 쓴댄다. 그렇게 쓴댄다. 만약에 전사가 궁금하시면은 전사에 관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누군가의 강의를 소개를 해줄 테니까 따로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근데 시험용으로서 그 전사가 뭐 이론까지 들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기본 동사랑 관련된 몇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니까. 자, 무난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동사에 관한 얘기라고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문제를 보면 뒤집어지는 줄 아냐? 뭘 묻는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 지금 여기는 이 장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관한 얘기일 거라고. 답이 아무래도 내공을 다시 할 수 없어. Our hats don't resemble with. 바로 끝. resemble은 with 안 쓰죠. 끝. 됐지? 그럼 뭐 안 쓴다는데 뭐라 그래? 닮지 않았다. 스팀 캐틀과는 다르다. 예. 독해하자. 독해도 같이 생각하라. 문장 해석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된다. 독해는 여기서부터 문장에서 출발하시니까 뭐 소재가 뭐니? 독해 자세는 수업 끝났어. 이것도 지금 간단하게. 소재라고요. 독해도 같이 훈련하셔야 돼. 우리 머리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보라니까. 글을 읽으면서 항상 뭐야? 이거 우리 헤드에 관한 얘기야. 그 다음에 헤드가 뭐니? 닮지 않았다니까 얘랑 스팀 캐틀과는 다르다. 이렇게. And our brains. 같은 말이잖아, 이제. 이게 브레인이라고, 그지? 우리의 머리는 involve a much more complicated system than can be accounted for. 해석 안 돼. 이게 문제래, 이게. account for, 기억나요? account for는 뭐니? 설명하다라는 말이죠. 설명하다. 그지? 원인이 되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동사지만 뭐야? for가 들어가시면서 뭐가 된다? 수동이 가능하잖아. 무조건 수동 안 된다. 자동사 수동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전사의 목적을 앞으로 빼버리면서 수동 표현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고.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야. can be accounted for by images taken from. 해석 안 되죠. 계속 그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이거. taken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n도 뭐요? 여기서 적당히 끊으시면서 이제 그럼 이제 뭐야? 19세기 기술자, 19세기의 19th century technology, 19세기의 기술이 취한 19세기 기술에서 드러난 take, 잡아 당긴, 그지? 19세기 기술에서 받은 이미지에 의해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체계란다. 이 정도잖아. 오케이. 거기까지 보셔야 돼. 거기까지. 해석이 됐으면은 문법 쪽에서 해석이 됐으면 독해까지 가시는 게 정상이라 편안히 이제 머리를 이제 복잡한 게 아니야. 조금 생각하는 방향만 조금 돌려봐봐. 우리 머리는 그런 뭐니?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야. 우리 머리는 두뇌는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시스템이다. 끝. 요게 요 글의 핵심이야. 우리 머리는 복잡해. 19세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런 식이야.
한 문장을 뒀으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간다 그랬잖아. 얘는 문법 시험이고 내용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문장을 봤을 때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게 영어를 보는 눈이라고 항상. 문법과 독해는 같이 가셔야 돼. 드립다 씨 문법만 풀고 나서 나중에 독해 들어와서 뭐야? 왜? 문법을 까먹었거든 그때는 또.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문장을 보고 앉아있으니까 독해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도대체 무엇에 관해서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니까 뭘 봐야 돼? 일단 기본 문장 SVP로 항상 들어가셔야 돼. 그럼 뭐요? 그럼 주어가 중요한지 대상이 중요한지가 보인다고. 야 이거 우리 헤드나 브레인에 관한 얘기구나. 복잡하다는 얘기구나. 옛날에 받은 그 이미지, 그림보다는. 즉, 옛날에 알던 것보다 우리 머리는 훨씬 더 복잡하다. 거기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구나. 적당히 보시라고, 적당히. 그 다음에, 문장이 보이면 걔까지 보여. 5번. 찾아라. 이게 왜 단어의 위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The majority of the patients attending the medical outpatients departments. 여기 정도까지 가시면 일단 머리에 쥐가 나면서 해석이 안 돼요. Feeling that they have not received adequate treatment unless they are able to carry home with them some tangible remedy in the shape of a bottle of medicine, a box of pills, or a small jar of ointment. 해석 기차게 하고 있다고 지금. 해석도 안 되면서 그지? 뭐가 답이냐? 뭘 고민하냐 지금. ing, 투동사, pp 다 나왔는데 설명을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게 여러분 자세라니까? 까먹었잖아. 야야야야야야. 문법이든 독해든 기본은 여기야 여기. 길수록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동사 딘디. 문장의 동사 잡아야지. 문장의 동사. 문맥상. 연결된 단어를 보시라고. 대부분의 환자. attending, 참여하다, 참석하다, 어디 출석하다, 가다. attending medical outpatients department 끊으시면 안 돼요. 외래병동, outpatient, 밖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부서. 그지? 외래 진료 있죠? 외래 진료. 통원 입원한 거 말고. 그러니까 medical outpatient department에 가는 환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feeling이지. 얘들아. 제발 생각 좀 하자. 동사비 주체 있지, 그지? 동사비 주체 있지. 원형에서 출발하시라니까.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기능상 변한 거야. 걔는 구와 절로 가시면 설명이 다 돼. 봐봐. attending, ing, attend. 요거 동사 원형이지. attend가 그지? 참석하는 거지. 환자지. 참석하는 환자 말 되지 이거는. 괜찮지? 그럼 여기는 느끼다지. 그런데 병동이 느낀대. 말 돼 안 돼?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동작 앞에 주체는 동작 앞에 명사는 주체라니까. 문장 보는 눈이야, 눈. feeling을 감정으로 보시면 할 말 없지만은, 느끼다. 동사 원형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느끼다. 뭐가? 병동이 느낀다잖아. 말이 안 된다고, 이거. 그리고 주어 동사 까먹었잖아. 얘는 말이 되지. 참석하는 환자들은, 외래 진료소에 가는 환자들은 느낍니다. that. 그럼 됐다이 뭐야? 주어 동사는 벌써 잡았잖아. 주격. 야. 주격은 주어란 얘기야. 문장이 주어란 얘기야 항상. they, he, she. 문장이 주어라고 항상. 문장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신호는. They have not received. 그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느낀댄다. 끝. 이렇게. 그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느낀댄다. unless 끊으시고 이런 거라고 자꾸. unless가 뭐니? 품사. 야야야 좀 기억해라. unless가 뭐야? 뜻이. 뭐뭐하지 않으면 바보라니까? 왜? 이유는 뭐니? unless는 뭐뭐하지 않으면 뜻은 알지, 그지? 그럼 야, lest는 뭐냐? lest는 기억나냐? lest? 단어 외우십시오. 뭐뭐하지 않도록이다. 뭐뭐하지 않도록, 그지? 뭐뭐하지 않도록 접속사다. 품사 까먹었냐? 접속사다. unless 접속사다. 뒤에 무조건 주어 동사 안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그거. 그게 시험 맞죠? 그것도 시험에 있거든, 그지? 접속사다. because 접속사다. 뒤에 문장 안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다.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있다는 얘기다. 그거 없으면 틀린다는 얘기야. 시험에. 그런데 접속사 중에서도 주어 동사 문장 안 쓰는 것도 있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안 쓰고 나가는 것도 있다고. 분사 처리해서. 품사 외우시니까 unless 접속사야. 뒤에 문장 나와야 돼. 문장이니까 저를 끊으시는 거야 여기서.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 be able to 동사니까 상관없죠. carry home with the, 즉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단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순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야, carry가 뭐냐, carry가. 단어 뜻 물어보는 게 아니야. 가지고 가다, 실어 나르다 이런 뜻이지, 그지? carry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지, 맞니? carry는 자동사보다는 타동사로 많이 쓰인다고. 목적어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야? 명사가 있어야 돼, 그지? 맞냐? 그럼 carry의 목적어 뭐니? 그게 문장 보는 눈이야. 가지고 가다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돼, 명사가. 그게 어딨냐고. 여기 있잖아, 이게 이거야, 이거. 이 carry 동작의 목적어는 얘야. tangible 몰라도 되잖아, 그럼. 레머디까지는 기본이잖아. 유형의 치료약 이런 뜻이거든. intangible 이거 말고 유형, 눈에 보이는 이 뜻이야. 유형. 몰라도 어떠니? 이게 명사가 여기 있잖냐. 그럼 얘는 뭐니? 앞에 나오잖아 이제. 예, 그거 봐. 단어 보면 뭐가 나와야 돼? 품사 자동이지, 그치? 집. 고민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계속 나는 이 짓을 할 테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을 안 할 때가 있다. 그럼 뭐니? 익숙해졌다는 얘기야. 동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그 얘기야. 캐리는 가지고 가다, 나르다 이런 뜻이면은 머릿속에 캐리 보는 순간 씨 명사가 있어. 이거 잡으셔야 돼. 근데 뒤에 집을 가져가라. 이건 많이 안 되잖아. 그지? 집으로 가져가. 기억나냐? 품사에서 전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집? 형이나 부였지. 그지? 그러니까 뼈대 아니잖아. 이거 빼고 명사 나오잖아. 뜬금없이. 그럼 얘가 뭐야? 집에 그들과 함께. 그냥 설명하는 말이라고. 집에 뭘 가져갈 수 없으면 치료 안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뜻이야. 그지? 그럼 뭘 가져가? 여기 있잖아. 눈에 보이는 약병 이런 거라고. 눈에 보이는 치료제. 어떤 형태의 쭉 붙어간다고 그러지.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나오잖아. 병이나 약통이나 그지? 필, 알약이거든. 약통이나 오인먼트는 연고예요. 그런 거 몰라야 되죠. 지금 여기서는 연고의 병이라고. 연고 이게 짜내는 게 있지, 그죠? 튜브 같은 거 이런 쪽으로 가시면 전부 다 뭐니? 눈에 보이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직렬 시험을 본다면은 여기서 이 단어 빵꾸 뚫어 놓든지 우리 시험도 가능하지. 빵꾸 뚫어 놔도 되지. 왜? 단어 딸랑 하나 묻는 시험 있잖아. 그거 어휘 시험이야, 그거. 빈칸 시험이 아니야. 그거 어휘 시험이야. 문맥상 적당한 어휘 시험이야. 그리고 다른 직렬에서 뭐니? 두 단어 띡 볼 수 있지, 그지? tangible, intangible 이렇게 써도 되지. 고르시오. 말 되잖아. 수능 시험 말고 다른 직렬 시험이 있어, 그지? 엊그저께 본 것도 있어, 지난주에. 그럼 봐봐. 여기다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왜? 뒤에 나오잖아. 이것들 전부가 뭐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지. 이런 식으로. 이게 중요하다, 알지? 어휘 시험 뭔지 알겠죠? 어휘는 문맥상 판단에서 나옵니다. 그게 시험이야. 문장을 보시면 자꾸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단 문장이 안 보여서 그래. 그 자세로 문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다는 거, 이게 뭐에 관한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고. 자기 생각이 없으면 시험 항상 성적은 조져.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 출제자 입장에서 계속 가시라니까. 나 같으면 뭘 내겠다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 게 in the shape of 야 모양 눈에 띄는 거 전부니까 intangible 이 단어는 필수 직렬에서도 시험 낼 수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어휘가 돼버리잖아. 우리 시험도 여기 빵빵 뚫어 밑에 보기 1, 2, 3, 4 적어놔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단어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휘 시험이 돼버리지. 근데 어휘도 뭐야? 결론은 다른 데 잡아서 가시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건 문법으로 가면 이제 어때? 문법으로 가시면은 주어 동사부터 잡아야 돼. 동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야. understand? 기본이야. 영어 문장 보는 눈은 기본이야. 여러분들이 나쁜 습관을 버리시라고. 아는 단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단어 뜻 가지고 머릿속에 던진다고. 주어 동사는 이미 날아가고. 걔가 익숙한 상태에서 보는 것과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 뜻을 막 살리면서 가시다 보니 야, 한 줄 여기까지 해서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 보는 시험은 그게 아니라고 항상. 두 줄, 세 줄이야. 문장이 길어. 그러면 끝이 없어. 단어 뜻을 막 기억하다 가보니까 끝이 없어. 가다가 단어 다 아는 것도 나오는 게 아니걸랑, 그지?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에이씨 대충 이렇게 가시는 거야.
문장을 보는 눈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은 일주일 동사예요. 어순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은 거기서 들어가셔야 문법이 해결되는 것이고 독해도 역시 거기서 출발하시는 것이야. 그럼 다 읽었을 때 여기서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생각을 하시는 거야. 뭐야? 환자들의 오해.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럼 그게 제목이야. 정답이야. 그게. 무엇에 관한 그림입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환자들의 오해.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있어야 치료받았다라고 생각한다. 이거니까 뭐니? 그건 잘못된 거다. 눈에 안 보이는 약도 있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셔야 돼. 그지? 독해가 뭔지 알겠죠?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너무 딱딱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그 자세. 그것만 깨시면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야. 내용 파악이에요. 이거 다 읽고 뭔 얘기야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건 독해 이미 조진 거야. 독해에서 뭐 전 반타작에서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독해력 꽝이야 꽝 그건. 꽝랑 나와. 꽝랑 심하게 얘기하면은 딴 거 100점 맞아도 35점 어떡할까 이거. 그럼 나는 50점은 맞으면 돼요. 안 된다니까. 50점은 70 정도는 되셔야 돼요. 70 정도는. 다른 게 뭐야? 만점이라는 조건을 가셔야 돼. 그때는. 그죠? 근데 그것도 실수 가능할 거 뭐야? 75점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돼. 안정권. 그 정도 하시려면 기본 단어 계속 하시면서 뭐니? 문장 보는 눈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문법 시험은 기본적으로 문장 구성에 대한 필수 약속에서 출발하시는 거 항상. 거기서 각각에 펼쳐나가셔야 되지. 기본에 대해서 동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주어 동사가 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는 상태에서 단어만 드립다 요거 온갖 용어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힘들다고. 문법은. 자신 없는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거야. 정리. 자,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괜찮고요. 요 페이지까지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이제 가도록 합시다. 5번 별표하세요. 주어 동사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얘기야. 문장 보는 눈에 관한 얘기야. 제발 신경 좀 쓰면서 보시라고 항상. 그리고 특히 독해도 같이 슬쩍슬쩍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게 독해 수업이에요. 여러분들 독해 수업 받고 있는 거야 그거. 독해 수업은 개 없으면 땡이야. 읽고 해석하는 거 독해 아무런 도움 안 돼. 여러분들 자체는 도움이 안 돼. 수업 들어서 독해력이 올라갔습니다. 헛소리야 그건. 자기 실력이 영어 내공이 쌓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정리가 되니까 생각이 되니까 띵킹이 되니까 독해력이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읽고 해석한 거는 야 남이 딴 놈이 읽고 해석하는 거 맨날 수업 들으면 뭐하냐. 도움 안 된다니까. 지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지? 여러분들이 읽고 해석한 문장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똑같이. 맞지? 맞거든요. 가끔 다른 직렬의 시험이 여기로 흘러들어와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안 나.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한 문제잖아, 그거. 그래서 뭐야? 단어가 바뀌는 거야. 문장은 고정되어 있는데 단어가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는 거야, 계속. think란 단어 기억나십니까? 제발 좀 익숙하게 보십시오. think란 단어, believe나 think란 단어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쓰는 데 따라서 대절을 바로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시는 거야. 동사 자체를 보시라고 항상. 대절을 바로 취할 수도 있지만은 뒤에 to be를 생략할 수 있는 형용사나 명사를 쓰는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합니다. 제시카는 잭이 어떻다고?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명사 아니면 형이죠. 명 아니면 형이죠. 이 자리는 용어로 따지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잊어버리십시오. 이거 잭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잭 이퀄 무죄 이건 아니거든. 야, 제시카 thought, 잭 happiness 해석하면 바보다 그거. 잭 자체가 잭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런 그 얘기하시면 바보예요. 잭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잭은 뭐라고? 죄 없다고, 무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다? 명사는 동격이에요. 형용사는 설명이에요. 설명. 명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명사니까 동격 맞지? 명사에 대한 설명이지. 그지? 동격과 설명은 비슷한 말이지만 차이는 있죠. 왜 얘를 띄우는지 잘 봐. 칠판에 쓰는 거 열심히 그대로 따라 쓰셔야 돼. 그게 핵심이야. 손이 피곤하셔야 된다니까. 써놔야 나중에 볼 때 기억이 나시는 거야. 이렇게. 기억나냐? force. 목적어
밑에 보니까 동사. 그럼 false는 얘 넘어가서 뭘 쓴다? 투닥이 동사를 쓰더라. 얘 기억하시면 항상 문법 시험은 그렇게 합니다. 단어 약속을 모르는 게 문법 시험이라. (3번) Jessica had a wallet. 별표. have 동사는 주구장창 시험 나오면 단어가 바뀐다 그랬잖아. 쓰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had a wallet. 그녀 이퀄 지갑이 아니죠. 그죠? 그녀의 지갑이거든. 자신의 지갑이야.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기억나니? 얘 쓰든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 쓰게 돼 있지. 그지? 동사가 나왔을 경우. 어이. 동작 앞에 주체지. 그지? 밑에 보기 보니까 뭐야? steal이지. 동사지. 그지? 훔치다지. 앞에 있는 명사가 뭐야? 지갑이지. 지갑이 훔치는 거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럼 거기서 쓰는 게 뭐야? to 안 쓰지. 그냥 바로 쓴다고 돼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맞추시면 되죠.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할게요? 그런데 해석을. 무조건 시키다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갔을 경우는 하게 하다라고 능동적인 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가 능동이니까 봐봐. 동사, 명사. 야 맞냐? 목적은 명사밖에 안 되는 게 약속이었거든. 그 주어 동사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야. 그런데 PP로 갔을 경우는 뭐니? 수동 개념이거든. 그지? 받는 거야. 그럴 때 해석을 어떻게 했어? 시키게 되어지다. 말 이상하잖아. 그때는.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적당히 이런 짓이 있었다. 이런 것을 겪어봤다. 이런 것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말되게 해석하는 거야. 말되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갑 도둑 맞았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도둑 맞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따지면 바보. 이거 시험도 안 나와. 다만 해석하는 적당히 말되게 국어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 그 얘기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이거.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다만 빈출이에요. 중학교부터 시험 나오는 거. 중학교부터 기억 안 나지만 잘 봐. 여러분들 영어는 대학교 영어가 있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영어 있는 게 아니야. 솔직히 중학교야. 중학교 때 가정법 과거완료까지 다 나와. 과정 봐봐. 고등학교는 그거 반복이야. 단어 힘들어지고 문장 길어지고 반복이야. 대학교 개소리야. 고등학교 과정 반복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 반복이야. 다시 드립도 아까 저 앞에 저거 있지. 그치? 동사 찾은 문장 있지. 외래 환자들은 그 문장처럼 길쭉한 거. 그건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그 정도 수준은 긴 건. 요런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칠판에 적은 건 적으세요. 할 수 없어요. 단어로 외우시는 부분이지 따지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에게는 얘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보는 눈이에요. 동사는 하나에 하나. 동사가 다시 등장할 때 적당히 개념상 to라든가 ing라든가 그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 개념이야. 일주일 동사에서 나오시는 거야. 그냥 뒤집다 부정사 들어가면 이게 안 돼. stop, keep, prevent 대표 단어지, 그지? 야, 그 다음에 또 외우냐? hinder, prohibit, restrain. 야, 나도 외우고 있어야지. 나는 자꾸 까먹는 거고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되는 건데 stop, keep, 특히 keep 중요하죠. 그 다음에 prevent 대표 단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목적어, 명사, from 쓰는 거. 특정 전치사랑 결합되는 동사였지, 그지? from 쓰는 거. 끝. 알고 있으면 정답. 시험이라니까. 시험 뭐 물어보는지 알겠지, 그지? 전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조심해. 전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동사가 뒤에 특정 전치사가 얘 따로 안 넣는다고. 얘 때문에 얘가 나온 거야. 그지? 그러니까 동사랑 관련된 거 알고 있냐 이렇게 된 거야. 결국은 동사 물어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prevent A from B. 입으로 외우십시오. 그게 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어떠냐? 5번 같은 경우는 A라고 합시다. 이거 배우는 거죠. 여기서는 made, wanted, making, wanting. 예. 동사지. 바보지. ing는 문장에 동사가 안 돼요.
ing는 문장에 동사가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지. 그럼 뒤에 뭐 있니? 이거 있지. 얘지. 끝.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외운 만큼. 외웠냐? inform A O B. 그죠? 없죠? 아, 없는 게 아니라 없어도 쓸 줄 알아야 된다니까. inform만 외우시고 좋다고 하시면 안 돼. inform A O B로 외우시는 거야. 동사 시험이지 전사 시험이 아니야 이거. 동사 시험.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단어는 연맥이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주 빈출되는 시험용 단어들이야. 시험용 단어들. 자꾸 쓰시라고. 왜? 멘션. 기억나죠? 거기 있어요. mention to, mention about. 안 됩니다. 안 쓴답니다. 아, 8번. We can read, read A of B. 기억나냐? read A of B. B를 빼앗다. 끝. 뭘 더 얘기해? 그냥 상관없잖아. 즉, 동사가 정해. 빈출 동사가 있다. 그거 가시면 돼요. read A of B. 길게 외우시오. 그게 방법이에요. 할 수 없음. 이쪽 시험에서는. 이게 문장 책 전체와 결합이 되면서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출처가 어디야? 이렇게 가면서 이제 헷갈리지만은 처음에 이쪽 부분만 탄탄하시면은 일조일동사 보시고, 그제? 동사, 주어, 동사, 개만 잡고 동작이 있으면은 그게 to가 붙든 ing가 붙든 어떤 식으로 변형되더라도 앞에 명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동작의 주체. 그게 쓰는 방식이야. 거기에 맞춰서 보기 시작하면은 전체 문법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나 맨 위의 개념 뭐니? 드립다 동작과 주체는 보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하셔야 돼. 문법, 문장 구성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출발점을 놓치지 말고 들어가시라고. 거기서부터 타고 들어가셔야 도대체 어떤 분야를 물어보는 것인지가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이쪽 앞에 이런 문형 쪽의 얘기, 문형이라는 용어를 쓰긴 싫지만은 그건 뭐니? 문장 쓰는 틀이 고정돼 있으니까 문형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쪽에서는 문형이 아니라 뭐야? 동사에 집중하시러. 동사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적당히 뭐 이제 뒤에 뭐 전사 붙을까 안 붙을까, 그 다음에 뭐 이 명사 두 개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이야. 동사에 관해서 입으로 외우시는 거 외우는 수밖에 없음. Any questions?